안녕하세요. 대학과 지역 살리기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듣는다. 특집 대담을 맡은 아나운서 정세윤입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 소멸 그리고 대학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우리 지방대학의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지역은 이렇게 소멸 위기, 대학은 존폐 위기 갈림길에 선 지금. 그렇다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가 기회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을 모시고 대학과 지역 살리기를 주제로 한 특집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평범한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세련되고 좀 개방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잘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은 정보마루. 정보마루. 네. 정보를 넣는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남대학교 자체가 교육 공간이지 않습니까? 학습 공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고전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이곳은 배치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유연한 자세, 네. 유연한 생각, 넓은 공간 이런 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 얻지 못한 유연한 사고력 그리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전남대학교는 이곳 외에도 학생들 곳곳에 이런 스터디룸이 있어서 마음껏 꿈을 키우는 꿈 공장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정말 이 공간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우리 이제 진입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소멸위기 또 저출산, 네. 고령화, 수도권 쏠림 이게 지역 소멸뿐만 아니라 미래의 좀 암울한 운명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속한 모든 공동명칭은 대학도 위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의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에 있는 지자체, 산업계, 학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님과 함께 대학과 지역 살리기에 대한 방안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78, 400. 혹시 이 숫자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0.78, 1보다 더 작은 숫자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말하는 지표입니다. 400. 글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지난달 광주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 수입니다. 0.78과 400이 곧 우리 대한민국을 물론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암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했던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쏠림이라는 지표를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서 약 400명이 출산한다 그러면 1년에 4,000명이 약간 넘는 수가 됩니다. 이 숫자가 정말 유지돼서 1이라는 아마 출생 지표가 있어서 100년 지속된다 그러면 지금 150만의 인구 도시인 광주는 40만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지표가 반영한 듯이 그런 0.7이라는 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해보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광주 전남은 150만 인구에서 20만 인구라는 중소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100년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치고 있는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의 지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지역의 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85번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아젠다를 잡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역 소멸과 지역 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아젠다 85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는 대학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대 수많은 정치가들도 이런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한 많은 정책을 냈지만 그게 실효성을 느끼기에는 아쉽게도 별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암울한 우리의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도 지금까지의 강의실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갇혀 있었던 우리의 역량을 떠나 또는 학생의 선발했던 기준에 따라 학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출현한 후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과 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었던 가장 큰 걸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대학이라는 자체가 인류가 존재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숙된 미래 시민을 양성하고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의무이고 이러한 그 의무로 인해서 인류는 끊임없는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많은 그 역사의 흔적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인류 역사 최초 대학은 이태리의 볼로나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상업이 중심이었던 볼로나 도시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자라는 자발적인 그룹에 모였던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대학인 볼로나 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 프로그램 이름이 아고라인 것처럼 그리스 시대에서는 그 시대가 필요한 제도나 정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고라가 있었었고 그게 바로 대학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볼로나에서 출발했던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매체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말하는 슌볼트의 대학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이뤘던 베를린의 슌볼트 대학, 그리고 도네시아에 의해서 미래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하버드 대학,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또 다른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던 스탠포드 대학 등이 모두 시대의 또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던 중요한 기능을 했던 바로 대학들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위기에서도 우리 모두의 인류의 재앙에서 구했던 백신의 개발도 사실은 옥스퍼드라는 대학에서 연구력을 통해서 나왔던 대학의 산물입니다. 또한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자체도 대학의 산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은 단순한 산업 인력의 창출이 아닌 인간 시대 가치를 창출하고 진정한 문명을 이끄는 우리 고유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서 우리 대학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북전쟁 미국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남과 북이 이념 대립에서 끊임없는 내전 상태에 있던 것이 미국의 남북 정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과 북이 이념 대립에서 끊임없는 전쟁 중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국의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대학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립대학의 탄생은 1800년 미국 남북정전 때 이념의 차이는 있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엔 국가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인류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염원에 양쪽 진영에서 대학을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각 주마다 각 대학의 각 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각 주의 재산과 토지를 대학에 기부를 했던 것이 바로 주립대학의 탄생입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인류의 여러 가지 이념적 대립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류들은 끊임없이 인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 대표적인 애가 미국의 주립대학입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우리 전남대학도 사실은 똑같은 가치를 추구했던 대학입니다. 1952년 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미래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때 4개의 고등교육기관이었던 대성학원, 광주농고, 목포상고, 광주의대라는 4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서로 합쳐서 이 지역 미래를 양성하게 출발했던 것이 바로 민족 전남대학교입니다. 우리 지난 72년 동안 이 전남대학교는 지역민의 염원에 걸맞게 48만의 인재를 양성했었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만을 같이 창출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72년 때 출발했던 전남대학이 과연 그 유산과 적재성에 맞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해 봐야 될 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쏠림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단어들이 지역 소멸은 물론이고 대학의 위기도 같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과 지자체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만의 기능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 산업체, 모든 지성 집단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대학만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광주 전남의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제가 400명의 월 출산 신생아 수를 말했지만 대학 청년의 또 다른 유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을 선택할 때 약 20%의 지역 학생들은 광주 전남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광주 전남의 25%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라는 차원에서는 청년들의 소명의식 가지고는 남지 못하는 게 바로 청년들의 운명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청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정주 조건이 존재하게 되지만 대표적인 광주 전남의 취약 지표 중 하나는 국책 공공기관의 빈약함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국책연구기관은 단 하나의 국책연구기관만 존재하게 됩니다. 또 가장 기업들이 내려오기 쉬운 기업 친화형 척도도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는 하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특별시 중에서 광주시는 가장 하위입니다. 전라남도 광역지사에서 가장 하위입니다. 즉 지역 내 총선상과 사회 자본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이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은 대학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표입니다. 즉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본인의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미래는 절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피츠버그는 한참 제조업이 왕성할 때 피츠버그시 자체는 세계 철강 산업을 주도했던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락하게 되면서 이 가장 잘 사는 철강의 도시가 가장 처지는 러스트시티라는 산업 변화에 대상 적응하지보다는 쇠락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다시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피츠버그라는 대학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대학을 중심으로 전 인구의 3분의 2가 대학 종사자입니다.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 피츠버그 산업, 바이오 헬스가 피츠버그를 경제의 중심이 되어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피츠버그 대학이 됐고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스웨덴의 말매우 눈물이라는 아마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선박의 가장 제조업의 선두자였던 말메란 도시에서 제조업이 몰락하게 되면서 가장 컸던 크레인 자체를 단 1불에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했던 슬픈 사연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도시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대전환의 기점에는 IT, 그린이 바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사업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중심에도 바로 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웨덴의 말메 대학은 제조업을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기지가 되어서 많은 도시들의 벤치마킹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강하다는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지방 곳곳에 그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대학들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은 지역 쏠림이 아니라 독일 전체가 중공업의 가장 강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많은 예들이 대학이 존재하지 않은 명문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대학의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도 그 운명에 벗어나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광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역 대학의 재정 비율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주의 1년 재정, 시 재정 대비
광주시에 존재하는 대학의 전체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즉 대학이 그 도시의 경제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를 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17지자체 중에서 우리 광주는 약 45%로 17개 지자체 중에서 2위에 해당됩니다. 대전이 가장 50% 육박돼서 전체 재정에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광주의 운명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러한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부 중앙으로 많은 중앙지도적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그 예를 많이 들었던 라이즈 산업, 글로컬 산업, 무전공 입학, 교육 특구 등. 그러나 이 사업들의 본질은 바로 대학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서 그 본연의 임무를 통해서 지역이 다시 재생되고자 하는 본질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가장 큰 본질은 학문의 자율성 그리고 다양한 학문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비록 국가가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전남대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10개 거점 군립대학, 흔히 말하는 가장 큰 지역의 대표 대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이런 것은 단순한 국가 산업 발전에도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류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학문의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보다 더 큰 미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학문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은 한 인류는 불확실한 미래에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되지만 우리 거점군립대학 전남대학교는 단순한 산업 인력의 양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다양한 학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가 단순한 산업 인력 국가 발전 책무에 소홀히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근 우리 1년간에 걸쳐서 첨단 산업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전남대학교는 모든 첨단 인력 양성의 국책 사업을 이 지역을 대표하여 전부 수주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공동연구소,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생들이 사회 진출한 캠퍼스 혁신파크, 인공지능 혁신대학, 소프트웨어 혁신대학들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즉 시대에 맞는 산업 인력 양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대학의 본질의 가치를 지키는 미션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절대 한 기관, 한 단체의 각자 도서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정말 회생되기 위해서는 대학은 물론이야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 산업계, 합계 그리고 많은 지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나무, 가장 큰 나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이상은 존재했던 미국의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무려 키가 120cm, 직경은 6m 이상 되고 아주 큰 레드우드 나무 밑에는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드우드가 2000년 이상의 생존력 그리고 120m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20m의 나무의 뿌리는 깊이는 불과 3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3m 뿌리로 120m를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레드우드 나무와 함께 3m 깊이에서 30m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혼자 성장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나무와 같이 연대하고 소통하고 피로 쉬는 자양분을 나누는 그러한 연합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생명력이 길고 가장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역 소락에 의해서 지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한 많은 지혜를 우리는 자연에서 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레드우드 나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이든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네. 예. 자, 그만큼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대학과 지역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그 대학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예.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우리 대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민들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아, 그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들의 생각을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차례로 만나보고 궁금증을 해소해볼까 하는데요. 예. 네, 첫 번째 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취업난이 큰 이슈인데요. 저희 학생들도 몸소 실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첫 번째 질문 받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지역의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참 어려워서 수도권을 택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취업 준비를 위해서 휴학을 하거나 반수를 해서 예. 조금 이렇게 졸업을 미루는 일도 참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대학생들 좀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참 많은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럼 총장님께서 특별히 올해 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대학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취업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우리 발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 지역의 청년의 30% 정도가 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취업입니다. 네. 그 말은 그만큼 이 지역의 취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만큼은 대학도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아까 말한 대로 대학의 주인공은 저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주인공은 학생이다. 첫 번째 우리 학생의 전주기 저희들이 성장을 위해서 거버넌스 자체를 저희들이 최근 개판하였습니다. 네. 학생이 입학 때부터 취업까지 한 부서에서 전주기를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생처에서 입학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거버넌스 자체를 시행했고요. 또 자체에서는 저희 각종 인력 양성 사업을 국가와 손잡고 지자체와 손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이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거지만 취업의 다양한 취업 전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원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손잡고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산업계와 학생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산업계에 맞는 인력 양성을 교육 프로그램에 가져왔었던 것이 바로 일자리 플러스 사업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호남, 광주 전남 지역의 전남대학교가 바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계와 손잡지 않고는 취업 전선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전남대학교는 지역 거점 군입대답게 최근 글로벌 기업하고도 이런 산업 인력 양산에 손을 잡고 미래 인재를 저희들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을 가깝게 한번 참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CES CES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컨슈머스 일렉트로닉 쇼라 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모여서 미래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바로 CES인데 올해는 저희 전남대학교 학생 약 60여 명 학생들이 CES를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아마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학에서는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그 파편적인 지식이 모여서 연합을 이뤘을 때 어떠한 인류 미래가 바뀌어지는가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산업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지금은 강의실 교육이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고 그러지만 전남대에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캠퍼스가 곳곳에 존재한다라는 게 그렇죠. 바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즉 강의실에서의 교육을 떠나 우리 산학융합 캠퍼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빛그린 산단, 네. 빛과 그린, 즉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국책 산업 단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가장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인데 그 자동차 분야 현장에 직접 기업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현장의 니드를 수용하기 위한 캠퍼스를 네. 최근 저희들이 개교하였습니다. 물론 여수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산업융합단지를 개교했습니다. 즉 강의실에만 갇혀지지 않고 실무교육 내실화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것.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 산학융합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네.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들이 네. 3년 전, 2년 전 저희들이 아마 국가 3차 년도에 걸치면 약 1,500억 정도의 어떤 혁신 단지가 대학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대학의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기업도 들어오게 되고 연구소도 들어오게 돼가지고 대학 내의 학생들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머리를 맞대는 기관이 바로 캠퍼스 혁신 파크 네. 사업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 또는 산업 현장 또 미래의 첨단 산업 현장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아마 취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학교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이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다 더 긴밀하게 지역 내 기관들 또 산업계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예. 또 우리 지역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취업 졸업생들에게도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또 많은 학생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희망의 불씨가 담긴 예.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참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취준생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 함께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질문도 함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유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이 학문 후속 세대로 성장할 수 있게 정처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만나봤습니다. 저희 실제로 이 국내 대학에서의 외국인 석사 박사 비율이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예.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이상이 아마 올라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학문 후속 세대로 성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요즘. 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인데요.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이고 우리 대학원생들을 학문 후속 세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특별히 올해 더 강화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대학원을 진학한다 그러면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미래 학문 후속 세대로 남고 싶다. 또는 자기 전공 과목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라는 게 대학원의 기능이고 네. 또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인재 양성이라는 것 때문에 대학원은 우리 전남대학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저희들이 대학원 학문 후속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대학원으로 존재했던 것들을 대학원 혁신 본부를 따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대학 자체만 가지고는 연구 중심 대학이라 할 수 없고 대학원이 그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 혁신 본부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우수 대학들하는 모든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문 호석들 지원하는 BK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네. BK 사업이 전남대학교 가장 자랑하는 대학원생들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가장 거점 대학이라고 말하는 우리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가 가장 BK의 육성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우리 외국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은 존재하게 됩니다. 최근 또 우리 대학이 거버넌스 개편한 게 바로 국제협력처라는 네. 부서가 저희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부생들, 즉 외국 유학생을 재정 보존의 수단으로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전남대학도 그러한 아마 학부생 유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지만 단순한 학부생 유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보다 나은 성장을 하여서 모국으로 귀국하였을 때 그 자리에 그 모국에서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국제대인협체라는 명칭을 변경했고 졸업 후에도 그 관리를 촘촘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전남대학의 대표적인 외국인 학생들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예를 들어보자라고 생각되면 우리 중국 네. 꽤 큰 나라, 그렇죠. 인구도 많은 나라, 중국의 온주 대학이라고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온주 대학에서의 많은 교수진들이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학위를 부여받고 중국으로 귀국하여서 교수가 되었던 아주 대표적인 대학이 온주 대학입니다. 아, 그래서 온주 대학에는 전남대학교 학위를 받은 온주 동창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정말 그렇죠. 좋은 일이네요. 이해가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예가 우리 베트남도 전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막 일으킨 나라인데 거기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베트남에도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의 학위를 받고 베트남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존재하는 동창회가 존재합니다.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전남대학교 위상을 말해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정말 이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또 지원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나 이 기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등록급의 장기간 동결, 제한적 국고 지원, 최근엔 국가 R&D 예산 삭감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총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전략이나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 질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어떤 대학은 사실 재정난 때문에 교직원을 줄이는 일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는 대학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 대학들이나 또 전남대학교의 재정 상황도 사실은 크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네. 예. 물론 총장의 역할이 다양한 기능이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 연구의 조율자이고 전문가다라는 게 총장으로 출발했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 대학 위상, 총장은 교육 연구보다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현실이 됐습니다. 대학의 재정 지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유력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국립전남대학은 1인 평균 약 36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의 유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재정 가지고는 대학이 필요한 전체 재정의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네. 20%, 나머지 80%의 재정을 확보하는 게 이 총장들의 의무이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생태계에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비는 OECD 기준 120%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학은 말한 대로 저희도 출발할 당시에 학령 인구의 약 15% 자체가 대학을 간다라는 엘리트 교육 때문에 교육의 수혜자인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70년대에 만들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재정의 국가 보조는 초등, 중등 교육과 너무 차별화된 것. 그래서 초등, 중등 교육은 OECD 기준의 120%의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65% 수준입니다. 네. 즉 OECD의 65%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대학 총장들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의 교육비는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들이 대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종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사활을 거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전남대학교는 거점 국립대답게 상당히 많은 인력 양성 사업 구체적으로 블라블라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력 양성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수주했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총장의 능력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이 그러한 대학 발전을 위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대학의 1인당 학생 평균 등록금이 360만 원이라고 그랬었는데 한 해에 우리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여하는 1인당 교육비는 2,412만 원. 네. 한 해 기준. 한 해 기준으로. 즉 한 학생은 전남대학교 360만 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전남대학교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한 학생에게 투자하는 총 교육비는 2,412만 원이다라는 그 지표가 그게 거중국립대학교 1위 네. 또 우리 흔히 잘 말하는 지역대학에서 1위를 표기하는 수치라서 우리 전남 이자를 통해서 그 교육비 또 연구비도 전체 1위를 해서 전남대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도 지역민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사업들인데 이러한 거점 국립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 지역민, 산업계에도 같은 동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이렇게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게 핵심 전략인 거였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진행되는 대형 국책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가 예산이 형성되면서 R&D 예산, 네. 우리말로 연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구비 국가 예산의 삭감은 아마 대학과 아마 연구 생태계에서는 단순한 정량적인 삭감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과제했던 아주 아쉬운 저희들이 아마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각종 인력 양성 사업을 저희 추구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 우리 글로컬 아마 세계적인 대학이다라는 글로컬 사업 전남대는 반드시 수주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또 라이즈 체계라는 게 되어 있는데 라이즈 체계 자체가 대학인들에게도 생소한 단어가 1년 사이에 보통 명사가 됐는데 그건 지역과 산업과 대학교가 함께 인재 양성하고 지역에 걸맞는 산업을 특성화시키는 차원에서의 고등교육의 아마 공통 그걸 협업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있어서 각종 지자체 사업이 아마 발굴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국책 사업을 만드는 게 저희 거중국립대의 역할 중 하나이다라고 생각해보고 이건 전남대학교의 각자 도생만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지성 공동체가 지혜를 합치하지만 가능한다라는 그런 환경하에서 우리 대학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각의 유전자가 다른 대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네. 유일합니다. 네. 그런다 그러면 이 세계 고등교육의 아마 협체가 가장 우리 말하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처럼 세계 삼각벨트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국책 과제 등을 만드는 것도 어떨까라는 게 바로 총장으로서의 어떤 좀 생각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게 이 지역에서 뿌리내도록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대학 총장의 권리자 의무다라고 네. 차원에서 지역 대학들과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전자가 다른 대학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대학들과 협업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노력이 빛을 발해서 대학 재정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와 새로운 학사 구조 개편은 학생 정원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정원 변화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로 대학 위기 극복 과정 속에서 학생 정원을 적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참 관건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최근 저출산 또 수도권 쏠림 대학도 어느 순간 적정 학생 정원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됐는데 네. 저희 소들 말처럼 우리 한 해에 광주에서 약 4,000명의 학생들이 출생하는
지금 2023년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지나가는 시기가 됐을 때 지금 전남대학교 한 해 신입생 수가 약 4,2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전남대학교의 학생 수보다도 적은 그렇습니다. 광주의 인구가 됩니다. 네. 다 도로단 전제하에. 근데 현재 광주에 존재하는 대학의 1학년 입학년은 약 14,000명. 그런다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학생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면은 이제 대학이 존재하는 아까 기본 가치였던 미래의 성숙된 시민을 양성한다라는 차원에서 과연 정원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을 재구조할 것이냐라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적정 인원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본질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끊임없는 저희들이 생태계에 적응하는 변화를 해야 되고 오히려 저희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약 학생 적전 정원 직원과 반대 개념으로 약 210명의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인력의 교육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첨단 반도체, AI 등에 대한 인력을 맡아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환경기후 감소 요즘에는 아마 첨단 학과가 증원되었고 또 우리 대학 중에 가장 특색 중 하나가 AI 융합대학이 국립대에서 가장 먼저 단과화 대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네. 즉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남대학이 가지고 있는 약 60여 개 대학, 600개 대학과의 세계적인 대학과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생 수의 적정 인원을 생각하기보다는 학령기후 감소 또 다양한 미래 세대를 대비한 어떤 학습 환경을 만드느냐가 대학에서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임을 추구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전남대학교만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의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도 같이 저희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대학은 각종 공유대학 사업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전남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문 생태계를 지역 대학에서는 같이 못한 대학도 꽤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문사철, 또 기초보온 자연과학 학문들은 어느 학문을 하든데 간에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느 정도 교육의 맛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각 대학에서는 그런 교육을 맛보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유대학 개념을 차원에서 그러한 기초교육, 다양한 문사철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저희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정 학생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대학의 본질인 수요자 중심의 주인공을 선보이기 위한 학문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대해 노력하는 전남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네. 정답이 안 됐습니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원론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 수요자 중심의 학문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최근 출산율 급감과 이에 따른 대학 입학 자원의 고갈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모교인 전남대학교도 머지않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영상 질문 받아봤습니다. 자, 총장님, 우리 전남대학교 사실 신입생이 당장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아무래도 멀리 내다본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좀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예. 네. 네, 아까 전 질문하고 비슷하게 느껴진 게 대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과연 학생들의 숫자로 대학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 본질을 추구할 것이냐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연 경장이라는 올해 사자성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과 연구 기능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각자의 구성원들은 그 본연의 자세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게 근본적인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대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냐. 라는데 전남대학은 출발 자체가 내가 아닌 다음, 또 내가 아닌 우리라는 그런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하면 모든 분들이 항상 떠오르는 민주화 운동의 출발지라고 말했던 것도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했던 대학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지식을 전달받는 기능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체도 많아졌고. 네. 그런다고 하면 인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 전달하는 기관이 과연 대학 말고 어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을 때 단순한 지역적인 또는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가 연구 국책과제를 많이 수준하는 것도 하나의 필수 아마 조건이 되겠지만 우리 대학만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매개체가 아닌 가치 전달의 기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총장의 생각들이 아마 비록 재임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대학교의 유전자 속에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좋겠다. 약간 저도 들으면서 좀 감동적인 마음도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뭐 신입생을 확보하는 방법들 정말 많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수 캠퍼스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수 캠퍼스 상황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곳에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여수하고 전남대학의 하나의 뿌리가 된 게 벌써 15년, 16년째 되고 있고 아직도 여수 지역민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진정한 계기가 되었냐라는 차원에서는 많은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그분들의 어떤 그 아쉬움을 털어놓는 게 맞는 현실이고 근데 그게 더욱 과소가 됐던 것이 아까 보면 지역 소멸의 위기가 겹쳤다는 것이 네. 아마 여수대학 캠퍼스가 통합원 이후에 그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던 아마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수산 해양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 특성화 대학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여수 캠퍼스의 자랑스러운 저희들이 대학 중 하나가 공학대학입니다. 네. 공학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수 국가산단 화공단지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큰 화공단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화공단지와 대학의 시너지를 이루지를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국가산단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연구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매개체가 좀 느슨했던 것이 아쉽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우리 각종 지자체의 사업인 라이즈 글로컬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도 발전해야 되는데 많은 지역민이 공감을 해주셨고 이번 글로컬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서 산업계에서도 여수 캠퍼스의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지난해 여수가 많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시 첨단학과 14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네. 근데 첨단학과라는 게 여수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첨단학과로 했었는데 아마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생명의 하나, 네. 두 번째가 의공학, 즉이 여수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학하고 다른 의공학이 되는데 네. 최근에 의공학에 대한 젊은 교수들 투자함으로써 최근에 가장 눈부셨던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책과제 연구과제가 RLRC라고 지역이 존재하겠는데 여수 캠퍼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국책과제의 몇백억 대 사업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의 지난한 시기는 있었지만 지금 통합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됐구나. 그래서 앞으로 100년대계라는 교육에 걸맞게 여수 캠퍼스를 통해서도 여수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여수 지역 생태계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여수 캠퍼스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캠퍼스가 오래돼서 시설이 낡고 다소 낙후된 이미지가 있어서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투자와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 거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마침 여수 캠퍼스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여수 지역민 입장에서 실제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수 캠퍼스 시설 개선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글쎄, 이 앞주 영하 5도, 네. 체감온도 영하 11도. 아마 학생 성공홀이라는 차원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공간은 시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에서 지자체, 중앙정부와 함께 약 120억, 140억 정도의 네. 시설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아마 영하의 날씨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였던 각종 기관장들, 지자체 또 지역민들 때문에 영하의 날씨를 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학생 성공회라는 그 자체는 학생들이 이 정보마루처럼 다양한 또 유연한 공간에서의 미래의 꿈을 키우는 또 다른 정보마루가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주 조건이 사실은 여수가 취약했던 게 사실인데, 최근 저희들이 5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이번에 정부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약 2년 후에는 최첨단 환경에서의 기숙사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쉬고 또는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 또 하나 오래된 시설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가장 자주 가는 우리말은 도서관. 네. 도서관도 최첨단 산업으로 최첨단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건 대학의 역량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살아갔던 많은 지자체 협업기관에서 같이 힘을 써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정주 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연관된 시설 투자도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 국가 산단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석유화학 단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의 교육은 아마 지금까지는 산업발전과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게 아쉬운 현실이었는데, 화공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교육과 연구기관을 여수 산단에 저희들이 개교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한 정주 조건이 아니라 학습 공간으로서의 많은 거액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투자된 게 단순한 단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여수 전남대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여수라는 지역사를 활성화시키는 아마 작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여수 캠퍼스에 또 다른 활력이 불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제 남아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산학의 형제체의 발전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인재들을 확보하고 더불어 저희들이 지역에 기여하고 싶은 기대가 큽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산업체,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연구소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총장이 가지고 계시는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만나봤습니다. 그만큼 이 대학과 지역의 긴밀한 상호작용 참 중요한데요.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교, 연구기관을 잇는 이 거버넌스가 우리 지역에서는 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대학이 지자체하고의 거버넌스만 연결된 게 아니라 산업계하고도 긴밀한 거버넌스를 갖추자라는 게 지금 정부의 이제 요구 사항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대학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자체하고 대학은 미션은 확실하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방법적인 면이 많이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름이 있어서 네. 이 서로 차이가 있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었다. 그리고 현재 이건 완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버넌스 자체, 의사결정의 방법들, 또 정체성에 맞는 우선순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자체하고 대학 산업계가 같이 협업하고 우선순위에 조율을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건 네. 우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삶의 공간인 광주 전남은 광역단체에 아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분리된 행정구가 아니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네. 우리 광주 전남의 지역민들은 공동생활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다 그러면 그 바로 지역의 운명이 광주의 운명, 전남의 운명, 대학의 운명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공통 운명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런다 그러면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공동체인 지자체들도 지금의 광역단체에서 초광역단체에 긴밀한 협업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산업계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이건 의무지만 지금은 현재 진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조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완성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대학과 함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지역 청년들이나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지 않더라도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식의 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대학 생활에서 지식의 양 가지고 험난한 미래를 주인공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대학에서 갖춰야 될 이 소중한 시공간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도전하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 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대학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용납되는 시공간, 그래서 많은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제 염원이고요. 특히 또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의 뿌리를 보게 되면 천연 자원이나 국토 넓이나 이런 걸로서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긴 어려웠습니다.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10대 강국이 됐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위상을 누리고 있는데 광주 전남의 환경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중시한 다양한 문화도 존재하게 되고 자연 환경도 존재하지만 이 지역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세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청년의 미래는 절대 밝은 미래가 없는 것이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그 지역은 결코 밝지 못하다고 생각 때문에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금과 같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성택 총장님과 함께한 대학과 지역 살리기 특집 대담. 이 대담을 통해서 우리 지역 대학이 얼마나 지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대학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대학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 속에서도요,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교의 미래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끝으로 전남대학교와 광주 CMB가 공동 주관한 특집 전남대학교 용봉 아고라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듣는다 특집 대담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